장강명의 소설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이제 단편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단어가 주는 충격이 무엇인지 알기에 숨이 멈칫했죠. 취업, 해고, 구조조정, 자영업 이러한 단어들은 한국에서 엄청난 이제 충격을 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더 움찔하죠. 무섭고 두렵습니다.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겉으로 볼 땐 다들 괜찮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고 사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장강명의 소설을 읽다 보면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우려 많은 염려들을 하게 되죠. 참 괜찮을 수 있을까? 별일 없을까? 나는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이런 염려들이 좀 많이 됩니다. 조용히 무탈하게 지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거죠. 우리는 뭐든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완장을 찾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다가 나락으로 금세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고 함부로 까불지 말고 조심하며 살고 분수를 지키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지금 망할 것 같을 정도로 매우 재정이 파탄나고 있고 빚쟁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빚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궁지에 몰릴 것 같은데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 염려들도 하게 됩니다. 좀 지켜보고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따져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최소 30에서 50%는 폭락할 것 같습니다. 빚을 진 600만 명은요 이자를 훨씬 더 내야겠죠. 연봉 1억이 만약에 7억을 빌리고 이자를 3%더 내게 되면요 원금이 그냥 1억 이상은 더 갚아야 된답니다. 빚이 없어도 살기 힘드는데 빚이 있으면 미치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산다 분양 못 받는다 이러는데 그렇게 빚지고 이제 뭔가를 한 게 다 이제 우리에게 큰 무리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내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금융 위기가 이제 왔다라고 보면 맞죠. 터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금융 심리에 넘어가서 많이 무거워지고 많이 이제 무지해지면 이제 다 이제 끝장나는 거죠. 배가 터지는 겁니다. 다 전부 다 빚 땡기고 허덕이면서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죠.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이들은 계속 돈 빌리고 노예 생활을 오래오래 하게 될 겁니다. 뭐 괜찮은 척 가시하고 드러내고 하는데 금세 힘들어하고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희망이 안 보이는 세상인 것 같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대비하며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궁리하고 고민하고 대비하며 사는 게 더욱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지려나 나아지려나 잘 생각하고 잘 따져봐야죠. 앞으로 점점 더 쉽지 않은 현실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럴수록 내 자신을 좀 더 되돌아보고 조용히 지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가다가 우연히 산행을 하는데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답니다. 왜냐? 움직이다가 길을 더 잃어버리고 더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되려 마음을 이렇게 천천히 가라앉히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고 어둠 속에서 나의 눈이 그 어둠에 적응해서 그래도 뭔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낫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제대로 파악할 때까지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국은요. 좀 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기다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아파트 가격이 30억이다, 50억이다, 70억이다 이런 얘기에 전혀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금액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숨을 고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삶을 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주위에서 망한다, 무너진다, 답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까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산 사람들의 대출이 평균 5억이라는데 월급보다 이자가 더 나오는 시대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고금리 때 집은요, 짐덩입니다. 짐덩이 부담이죠. 무조건 쌀 때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5억이 아니라 8억 10억 대출 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빚 다 못 갚습니다. 자식들이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보면 맞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장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저축부터 하고 담배나 술, 유흥, 타투, 약 절대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안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생명이고 목숨줄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돈은, 저축은 이 경제적인 환란 속에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 생각하면 맞습니다. 저축하며 살고 돈 모아가는 재미를 아는 이가 인생을 좋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축해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더욱 좋겠다라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차근차근 살아가야죠. 당장은 아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삶을 좀 분수 안에서 지키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요, 삶은 괜찮아집니다. 적응력을 가지고 나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가고 나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애쓰면 더욱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죠. 스스로의 능력을 길러가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가 5% 6%랍니다.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힘들 것 같은 거죠. 피냄새가 나면 상어가 몰려든다는데 지금은요, 피냄새가 계속 여기저기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하이에나들이 물어 뜯으려고 아마 접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꽤 우려스러운, 꽤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아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시궁창인데 그걸 모르고 부자가 될 것 같다라는 착각에 떠들어대는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지옥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하며 지내야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운빨이랍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운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운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참 잘 생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유효하고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